어렵고 광범위한 경제 이슈를 2% 다른 시각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빅 퀘스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퀘스천 보실까요? 네, 트럼프는 왜 무역전쟁 활시위를 당겼나? 강대국들의 관세와 보복 관세 행렬, 그 시작은 미국이었습니다. 좀처럼 멈추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 모드에 이제는 경제적인 수싸움을 떠나 정치적인 셈법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왜 무역전쟁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를 먼저 좀 띄워보겠습니다. 네, 중간선거 승리뿐 첫눈 올 때까지 이런 키워드가 떴는데 그렇죠. 뭐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엔 오로지 중간선거밖에 없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눈 올 때까지란 말은 11월을 제가 얘기한 건데 11월이 될 때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중간선거밖에 없다는 거죠. 중간선거의 성공은 결국 본인의 재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2020년에 본인의 재선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결정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중간선거에 승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당선될 때도 지지층은 결국 중산층이었어요. 화이트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무역 전쟁이라는 것도 결국 자국 이기주의 또는 중산층의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자국의 경제적인 부분을 부흥시키겠다는 비전을 심어주지 않으면 사실은 중간 선거의 승리가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해서 무역 전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고요. 관세 폭탄을 낸 것은 결국 지금까지 불공정한 무역이라고 트럼프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결국 중산층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으니 중국을 압박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미국이 던진 칼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미국 내 경제에도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물가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뭐 중국이 일단 피해를 본 건 맞습니다. 현재 상으로 스코어로 보면 미국이 이긴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민층들은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싼 물건이 들어와서 이제 판매되다 보니까 저임금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에 일정 부분 도움을 얻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관세가 높아지면 결국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싼 제품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게 되니까 서민들의 고통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재정적으로도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게 결국 국민 고통 지수를 상승시키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은 트럼프의 정치적인 어떤 선택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 긍정적인 모습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정치적 승부수가 경제적으로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서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공격형 대 방어형 두 정상의 지금 상황을 좀 보여주시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성과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유리한 정치적 지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을 압박해서 불균형한 어떤 무역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다가 공격을 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공격을 들어오는데 그 공격에 대해서 미진한 방어를 하거나 아니면 뒤처지는 방어를 했을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또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공격에 맞는 방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공격하고 시진핑은 방어하는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11월에 중간선거가 기점을 해서 그게 변곡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거고요.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만약 패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무역 전쟁을 좀 접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는 중간 선거라는 중요한 게 남아 있고 또 시진핑 주석도
집권 2기라는 시점에서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두 사람 중에 지금 누가 더 애가 탈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더 애가 탄다고 봐요. 시기적으로 일단 11월이잖아요. 예. 그리고 시진핑 같은 경우는 물론 집권 2기이긴 하지만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권력에서 뭐 위험하게 느낄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뭐 국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체제 자체가 뭐 우리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하게 유권자들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선거의 당락이 결정되는 요소보다는 중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예.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 결국 시진핑이 조금 더 여유롭게 대처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젠가는 이 관세 같은 경우에는 서로에게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양쪽 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언젠가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관세를 합의해 주면서 뭔가 다른 걸 얻어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 전략들이 아마 숨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성과를 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1대 다수입니다. 예.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연합의 예, 맞습니다. 상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사진은 지금 G7 회의에서 있었던 모습인데 아베 지금 총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예. 기본적으로는 아베 총리한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무역 압박을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나토라고 해서 미국과 유럽연합이 함께 동맹국처럼 움직이면서 군사적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뭘 주장했냐면 나토에게 방위비 분담을 늘려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말은 결국 방위비 분담을 지렛대로 해서 무역 전쟁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압박을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지금 메르켈 총리. 예. 그러니까 독일하고의 무역 적자가 미국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그 무역 적자의 해소를 위해서 평등한 관계의 어떤 무역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압박을 넣는 방법이 바로 방위비 분담입니다. 그래서 나토에 지금 방위비 분담을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일본에도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방위비 분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방위비 분담은 결국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가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렛 때까지 얘기를 해주셨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예. 예. 끝날 줄 모르는 무역 전쟁, 최악과 최고의 시나리오는입니다. 예. 예.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지렛대 문제는 이제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를 같이 가져가면서 안보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서 경제 문제, 무역에서 일정 부분 좋은 어떤 성과를 내겠다고 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악과 최고의 시나리오는 뭐 이제 양쪽의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1월 중간 선거가 변곡점이 될 겁니다. 예. 그 변곡점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무역 전쟁이나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이런 트럼프의 전략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유권자들이 그게 자기한테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예. 있잖아요. 반대로 압승을 안 하고 네.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일정 부분 무역 전쟁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어떤 경제 협력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압승을 해서 전 세계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압박을 계속 지속할 가능성. 그다음 최고의 시나리오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전 세계적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좀 이번 중간 선거에서 실패하면서 다른 나라와 협력의 관계로 자세를 바꾸는 그런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무역 전쟁 정치적인 관점에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